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타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고, 그 치아를 살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 한 절반 이상은 살릴 수 있는 케이스여서 살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좀 살리는데 좀 애매한 경우는 임플란트로 바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여러 가지 이제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그걸 이제 치료를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시도를 살리는 치료를 해놓고 좀 예후가 안 좋지만 경과 관찰을 해서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로 갈지 아니면 크라운을 해서 보철을 쓸지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컨트러버시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일단 살려본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어금니 잇몸에 고름 주머니가 생겼는데 타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끝에서 두 번째 치아인데 2달 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환자는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계셨고 2달 동안 고름 제거와 항생제만 처방을 받았고 대학병원에 가봤는데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근데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끝에 두 번째 치아가 좀 아깝기는 한데 좀 뼈가 녹은 양상이 이게 뿌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뿌리 끝에 이런 식으로 염증이 크게 있으신 분들은 신경치료적인 기원이기 때문에 이제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려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치아 중축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뼈가 이미 녹았기 때문에 실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이제 발추 임플란트로 가자고 진단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뼈가 너무 안 좋게 양상이 안 좋게 녹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발추 임플란트로 일반적으로 가는데 환자분은 정말 해볼 때까지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신경치료가 안 돼 있고 이제 흔들림이 치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면은 환자가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치료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100% 고생만 하다가 뽑고 임플란트 하게 될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일단 모빌리티가 이제 이 앞쪽 뿌리 때문인지 몰라도 없었고 환자분의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이제 살릴 수 있는 치료 수식을 다 해보고 신경치료 플러스 잇몸 치료를 해보고 좀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치수 괴사로 일단 치아 뿌리 염증이 있었으니까 일단 이 치아에 대해서 신경치료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고름주머니가 이제 없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신경치료를 몇 번 했는데도 이 고름주머니가 안 없어진다. 그러면 거의 크랙이기 때문에 발치 임플란트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몇 번 했더니 이 고름주머니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염색을 해봤더니 어쨌든 크랙 라인도 심지어 있네요. 크랙도 이미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또 신경치료 받으러 왔는데 여드름이 없어졌지만 크랙이 존재하니 발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래도 고름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항생제를 먹지 않고 신경치료를 했더니 이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은 좋은 양상이긴 하거든요. 신경치료 후에. 그래서 신경관도 이렇게 네 군데를 찾아줬고 환자분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진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잘 마무리하고 심지어 여기를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엠도게인을 도포하고 잇몸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2달간 또 지켜본 거죠. 신경치료, 치주 수술.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 거예요. 치주 수술까지 다 하고 최종 보철은 하지 않고 임시치아 상태에서 지켜본 거죠. 임시치아 상태에서. 심지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길 염증을 긁어냈더니 약간의 흔들림도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 치아를 고정해주는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까지 해줬던 환자고 그래서 어쨌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제 뼈가 생기는 거예요. 뼈 생성이 관찰이 되고 염증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께 이게 이제 치료 전, 치료 후인데 크라운 치료로 해서 마무리를 한 거죠. 근데 이랬던 게 정말 이렇게 치유가 됐고 뼈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치과 의사들이 봐도 놀라운 상황이었거든요. 치과 의사들로 봐도.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좀 굉장히 놀랍고 좀 뭔가 뼈 생성도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크라운까지 씌워가지고 환자가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이 위쪽에 이제 크랙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크랙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다시 뼈가 녹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때는 정말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환자분 같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악조건 상황에서도 이렇게 치유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이제 요새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치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예후가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치아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제가 좀 살린다고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를 또 마주하면 괜히 또 살리는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을 좀 고생을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참 저도 이제 케이스 셀렉션을 할 때 참 고민이 많은데, 이게 아직도 저는 50%한 절반의 확률이라고 하면 살려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케이스들로 인해서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 치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치과 치료도 받기 힘들고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살릴 수 있는 치료를 하시고 경과 관찰을 하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